안녕하세요. 구글어스로 세계 탐험 GOTV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10곳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심의 랜드마크를 넘어 국가의 자부심이 되어버린 이 건물들, 이 하늘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재미있는 건축 뒷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0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0위는 중국 베이징의 심장, 금융의 중심지 차오양구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이죠. 10위는 바로 베이징의 시틱 타워입니다. 현지에서는 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높이가 무려 528m, 108층짜리 건물이에요. 고대 중국의 술잔인 존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서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독특한 곡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베이징의 도시 계획상 원래는 이 정도 높이의 건물은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국무원이 이 베이징의 랜드마크로 키워야 한다는 전략 하에 특별히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2011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건축비는 무려 30억 달러 이상. 중국의 대표 건축회사 CSCC와 미국의 KPF 설계사무소가 함께 설계를 했는데요. 외부 충격에 강한 튼튼한 구조와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디자인으로 세계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이징이 종종 그래도 지진도 발생을 하는 지역이라 8.0 규모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중국 CCTV 건물이죠. 9위는 대만 타이베이의 상징이자 자존심,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타이베이 101입니다. 이름 그대로 101층이고요. 높이는 508m에 달합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건물이기도 하죠. 이 중국의 전통 탑을 닮은 구조가 인상적인데요. 이 겉모습은 죽순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 올라가는 모양이고 숫자 8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번영과 행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로 보이는 이 평평한 곳이 타이베이 송산 국제공항이죠. 우리나라 서울의 김포공항 같은 곳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건물 안에 있는 거대한 댐퍼인데요. 무려 660톤짜리 금속 구체가 이 건물 중심에 매달려 있어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 모랏꽃 태풍 때 이 댐퍼 덕분에 타이베이 101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또 타이베이 101은 단순한 오피스 건물만이 아니라 지하에는 고급 쇼핑몰과 식당과 전망대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들르게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8위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광저우의 CTF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정식 명칭은 광저우 주광 CTF 금융센터인데요. 높이가 530m, 111층으로 주광이라는 대형 보석회사가 투자한 초고층 금융복합 건물이에요. 2016년에 완공이 됐고요. 광저우의 중심 업무지구인 주광 신시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이 건물은 속도로도 유명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무려 시속 72.4km, 고층까지 단 45초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엘리베이터가 일본 히타치에서 개발했는데 지금도 세계 기록을 유지 중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데요. 건물 외벽이 특별한 테라코타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서 빛 반사나 날씨 변화에도 아주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무실, 레지던스, 호텔, 쇼핑몰까지 모두 들어있는 이 건물은 도심 속 수직 도시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7위는 중국 북부의 대표 도시 텐진시에 있는 텐진 CTF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높이가 530m,
98층의 건물인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앞서 소개한 광저우 CTF와는 다른 빌딩이죠. 텐진은 베이징에서 동남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도시 중 하나이자 수도권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역할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지도로 보면 보하이만을 끼고 있어서 예로부터 무역과 산업이 번성한 지역이기도 해요. 텐진 CTF는 바로 이 도시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 빈하이 신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가가 직접 개발을 주도한 경제 특구인데요.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이자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텐진 CTF 파이낸스 빌딩은 2019년에 완공되었고요. 건축 설계는 미국의 솜 건축 사무소가 맡았는데 건물 외형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위로 갈수록 비틀린 형태를 하고 있어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유리의 외피가 독특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하늘 빛이나 시간대에 따라 반사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빌딩의 용도는 호텔과 오피스, 레지던스가 혼합된 복합 시설이고요. 이 CTF 주광그룹이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도시마다 이런 랜드마크를 세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동산과 금융, 관광을 이렇게 모두 연결하려는 그런 그룹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6위는 바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잠실에 우뚝 서 있는 롯데월드 타워죠. 높이는 555m, 총 123층으로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도 6번째로 높은 그런 빌딩입니다. 구글어스에서 보면요, 이 잠실 일대가 한강을 따라서 넓게 펼쳐진 평지에 대단지 아파트들과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이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중심에 딱 롯데월드 타워가 서 있으니까 이 전체를 조망하는데 아주 좋겠죠. 우리 롯데월드 타워는 2010년에 착공을 해서 2016년 말에 이 외관이 완성이 되었고요. 공식 개장은 2017년에 했는데요. 내부에는 호텔과 오피스, 레지던스, 백화점, 공연장, 그리고 서울 스카이 전망대까지 말 그대로 수직 복합도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70층 이상의 상부 구조에는 풍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댐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기 비상 착륙장도 있습니다. 건설에는 약 4조 2천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초기에 너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죠. 특히 야경으로 보면 이 타워에서 나오는 LED 조명이 한강과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중국 광둥성의 핵심 도시 선전에 있는 핑안금융센터입니다. 높이가 599m로 총 115층짜리인데요. 중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기도 하고요. 동아시아의 기술,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선전의 위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이 선전은 한때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1980년대부터 개방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며 화웨이, 텐센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술 산업의 중심지죠. 이 핑안 금융센터는 바로 이 선전의 중심 업무지구인 푸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핑안 금융센터 주변의 위성 사진을 보면 녹지,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도로망도 진짜 넓게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계획도시라고 하거든요. 도시계획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했다,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핑안 금융센터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에 걸쳐 지어졌고요. 중국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핑안보험이 투자한 프로젝트입니다. 외관은 유려한 금속 외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된 건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이 건물 역시 일본 히타치사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탑재하고 있고, 또 초고층 설계 기준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태풍과 지진, 바람에도 안정적인 구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4위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메카에 위치한 아브라즈 알 바이트 시계탑입니다. 높이는 601m로 120층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세계의 최대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 세계 무슬림들의 성지 순례 중심지인 카바 신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 메카의 중심에 신전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건물이 이 시계탑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단순히 시계탑뿐만이 아니라 호텔과 쇼핑몰, 박물관, 기도실까지 모두 들어있는 초대형 복합 단지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높아 보이죠?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시계탑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직경만 무려 43m, 시계 바늘 하나가 2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리고 야간에는 이 이슬람 문양이 빛나는 LED 조명과 레이저 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가 직접 후원을 했고요. 국영 건설사인 사우디 빈라딘 그룹이 시공을 맡았는데요. 근데 이 그룹이 세계 무역센터 테러로 유명한 오사마 빈라덴의 가족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희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오사마 빈라덴은 1990년대에 가족과 결별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 정부에 의해서 시민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즈 알바이트 시계탑은 이 빈라딘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서 건설한 것은 맞지만, 오사마 빈라덴 본인은 이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즈 알 바이트는 메카를 찾는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의 숙소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 성지 주변을 정비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 종교와 자본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초고층 빌딩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특별한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탑 3만 남았는데요. 3위는요, 중국 경제의 심장부 상하이에 위치한 상하이 타워입니다. 야,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중국에 있는 빌딩이 5군데나 되네요. 상하이 타워는요, 건물 높이는 632m, 128층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마천루예요. 상하이는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국제적인 대도시죠. 이 황푸강을 중심으로 푸둥 지역과 푸시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상하이 타워는 푸둥 지구의 금융 중심지인 루자쭈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동방명주 탑도 있고요. 진마오 타워,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 센터 등 이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여기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이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질 것 같은 모습이죠. 상하이 타워는요, 2008년에 착공을 해서 15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설계는 미국의 젠슬러사가 맡았고요. 이 외관은 나선형으로 비틀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이 강한 바람을 효과적으로 분산을 시켜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줘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약 120도 정도 비틀려 있대요, 각도가. 또 상하이 타워는 친환경 건축물로도 유명한데요. 이 외벽은 이중유리 커튼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를 높였고, 건물 내부에는 풍력 터빈이 설치되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 전시 공간 등이 들어서 있고요. 118층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상하이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지하 2층부터 119층까지 단 5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위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메르데카 118입니다. 메르데카 118은 높이가 679m, 118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예요. 요 탑까지 쳐서 그 높이겠죠. 반칙인 것 같긴 한데,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문화와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그런 도시죠. 메르데카 118은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적인 지역인 메르데카 광장 근처에 위치해 있거든요. 메르데카 광장은 말레이시아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장소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 메르데카 118은 2014년에 건설이 시작돼서 202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설계는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둔 펜더사가 맡았다고 하고요. 디자인은 말레이시아 전통 직물인 송캣에서 영감을 받아서 독특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와 호텔, 쇼핑몰, 레지던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116층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쿠알라룸푸르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으로는 공원과 문화 공간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아랍에미리트의 세계적인 관광 도시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건물 높이는 무려 828m로 총 163층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 두바이는요, 중동의 경제 허브이자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됐죠. 이제 두바이는 페르시아만의 남동쪽에 있는데요, 위성으로 보면은 이 바다와 사막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 작은 어촌이었던 두바이가요, 오일머니와 세계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중동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한 상징이 바로 이 부르즈 할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2004년에 착공해서 약 6년 동안 건설을 진행한 뒤에 2010년 1월에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원래 건설 당시의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였는데요. 두바이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에 이 아부다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서요, 감사의 의미로 이 아부다비의 통치자이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인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의 이름을 따서 부르즈 할리파라고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고요. 한국의 삼성물산이 주도한 글로벌 컨소시엄이 건설을 총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 공사비는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했고요. 건설에 참여한 작업 인원만 해도 무려 1만 2천 명이 넘는 대규모 공사였다고 합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건축 디자인은요, 이슬람 건축 전통과 사막의 꽃인 히메노 칼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형태입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면적이 점점 좁아지면서 끝이 뾰족하게 설계된 구조 덕분에 고층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안전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완전 하나의 도시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층부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쇼핑몰과 고급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고요. 상부에는 오피스 공간과 레지던스, 최고급 호텔인 아르마니 호텔이 입점해 있습니다. 124층과 148층에 위치한 전망대인 앳더 탑에서는 두바이의 도시 전경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맑은 날에는 90km 떨어진 지역까지 시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이 부르즈 할리파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지상에서 전망대까지
단 1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르즈 할리파 주변으로는요, 두바이 분투쇼, 두바이 몰 등 도시의 명소들이 밀집되어 있어서요, 매년 각국에서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은 수천 개의 LED 조명이 건물을 뒤덮으면서 화려한 야경과 레이저 쇼를 연출하기 때문에요, 이 여행자라면은 꼭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는 단순한 초고층 건물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바이의 경제적 성공과 글로벌 도시로의 비전,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현대 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탑 10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영상과 함께 더욱 흥미로운 탐험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구글어스로 떠나는 세계 탐험 GOTV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